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 강의는 탈모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머리카락의 생장 주기와 또 탈모의 유형별로 각각의 한학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탈모란 무엇일까요? 정상 탈모의 기준은 하루에 60개에서 80개 이내에 빠지는 것을 정상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0개에서 80개 이상의 모발이 빠진다면 본인이 탈모가 아닐까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60개에서 80개라니까 애매한데요. 대충 머리카락을 잡았을 때 동전 정도의 두께 이상이 되면 바로 탈모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낭은 대부분 모발은 모낭에서 조직 생장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자라서 위로 올라와 수명을 다한 다음에 조금 걸쳐서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탈락이 됩니다. 모발의 성장은 결국에는 모낭의 맨 끝부분인 모모세포가 분열을 해서 생장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모모세포는 모낭의 맨 안쪽인 모모세포가 분열을 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 공급을 받아야 머리카락이 자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피는 위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뉘는데요. 동양인은 약 9만 개에서 10만 개의 모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모낭은 두피 표면으로부터 3에서 7mm의 두께의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뉘어져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 두피의 진피층의 건강 여부가 모발의 건강과 두피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피 조직을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탈모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주기란 머리카락이 자라서 성장을 한 다음 퇴화 시기를 거쳐 이미 죽은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기간을 휴지기라고 하는데요. 그 휴지기를 거쳐 모낭에서 빠져나가는데 탈락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모주기라고 합니다. 대부분 인간은 모주기가 약 3년에서 5년, 결국에는 머리카락이 자라서 빠지는 데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장기 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머리카락을 성장기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은 전체 머리카락 개수에서 대략 80에서 90%가 바로 이 성장기에 해당이 되고요. 퇴화기는 모발이 주기를 다 하고 바로 죽기 직전에 한 달 전에 머리카락을 퇴화기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세포 분열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주 느리며 전체 모발의 한 3% 정도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휴지기를 거쳐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데요. 휴지기란 바로 죽은 머리카락이 모낭에 그냥 붙어 있는 걸 휴지기라고 하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10에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져나간다면 바로 이 휴지기의 비율이 10에서 14%보다 증가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 스트레스나 두피 열증이나 아니면은 지루성 두피염 등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휴지기가 많이 늘어난 거죠. 탈모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피 및 목 뒤 근육이 긴장이 되는데요. 이것을 한의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기체증이 생긴 겁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혈순환이 잘 돌지를 못하면 두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돼 모모세포가 분열하기 위한 모세혈관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탈모가 더 심화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울화, 심열이 생겨 이로 인해 기혈순환이 억제돼 두피로 열이 많이 몰리면서 두피에 있는 모공이 벌어지고 커지면서 모발이 쉽게 탈락이 되는 현상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혈관의 기기울체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 두피의 영양 공급 자체가 딸려서 혈허증으로 인하여 탈모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탈모에도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탈모의 원인은 호르몬 이상을 들 수가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하여 신체 내 호르몬 균형이 불균형이 오면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남성 호르몬 수용제 차단제를 사용하여 바로 남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막아서 탈모를 일시적으로 막거나 치료하거나 예방을 하기도 하는데요. 부작용으로는 남성 기능이 떨어져 발기부전이나 내지는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여 특히 연고 제제를 사용하여 두피에 탈모가 많이 심하게 일어나는 두피에 바르기도 하는데요. 그 부위의 조직이 개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탈모의 원인으로는 지루성 두피염, 피부염을 들 수가 있는데요. 두피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모낭에 염증으로 인해 피지와 각질, 땀, 여러 가지 염증성 진물 등이 모공을 막게 되고 이로 인해 모공의 염증이 더 심화되고 가려워서 긁는 2차 감염과 각질이 모공을 꽉 막게 되면 이 두피 속에 있는 열이 밖으로 순환돼서 빠져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순환 자체가 안 돼서 결국에는 탈모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피부 안에 진피층에 있는 모공, 모낭 내의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해 두피가 가렵고 붓고 딱지가 생기고 진물이 나고 하는 분들은 탈모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탈모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는 대부분 본인이 발견하는 것보다는 헤어샵에서 머리를 이발을 하거나 할 때 미용사가 이 뒷부분에 원형 동그랗게 원형 탈모가 있네요 해가지고 알려줘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증상은 거의 자각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다만 그 탈모된 그 부위가 원형 모양으로 동그랗게 모발이 갑자기 빠지면서 그 부위가 맨질맨질하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게 바로 원형 탈모입니다. 주로 머리카락에서 빠지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눈썹이나 아니면은 속눈썹, 수염 이런 부분에서도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하니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원형 탈모의 원인은 주로 스트레스인데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갑상선 질환 내지는 피부 백반증에서도 원형 탈모가 일부 생겨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 본인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겼는지를 바로바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거에 관한 원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진단을 해보면요. 이게 동그랗게 탈모가 진행이 됐는데 그게 원형 탈모인지 불명확할 때는요. 탈모가 진행되는 모발의 뿌리 끝부분이 이렇게 모발 끝부분이 위축되어 있고 또 밑부분이 탈색이 돼서 마치 느낌표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 콩나물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서 흐물흐물하게 끝이 이렇게 탈색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바로 원형 탈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형 탈모는 이후 경과가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회복돼 버리는 경우도 많지만요. 혹시 앞머리 쪽이나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에 발병을 했거나 탈모반, 모발이 소실돼서 아예 점처럼 보이거나 또 아토피나 손발톱의 변형이 같이 오시는 분들은 예후가 나쁘니까 바로 이런 다른 증상 치료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근본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방에서는 원형 탈모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침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빨리 치료되고 예후도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침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침 치료 자체는 두피의 열증과 염증을 동시에 내려주고요. 모낭 주위의 기혈순환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서 모낭 주위의 두피와 그리고 모낭의 건강까지도 같이 이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 탈모의 예방 및 치료에 둘 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형 탈모는 정수리 부분이 많이 빠지는 게 특징이어서요. 보통 가르마가 좀 넓어진 듯이 보여서 티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탈모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형 탈모는 남성 탈모하고 다르게 대머리의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방치하고 또 이거를 치료를 받더라도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시고 본인이 탈모에 해당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인으로는 여성 탈모는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모계 쪽으로 유전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엄마나 아니면은 외할머니 쪽에서 탈모가 있으셨다면 무려 50%에 해당하는 확률로 본인에게도 탈모가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내지는 다이어트로 인해서 영양이 불균형되어 혈화증, 진액 부족으로도 탈모가 올 수도 있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내분비계, 호르몬계의 이상으로 인해서도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환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에 비해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탈모는 남성 호르몬의 수용체의 민감도가 증가하면 모발을 자라게 하는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탈모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분들은 갑자기 살이 찌고 탈모가 많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수염이라든지 아니면은 팔, 다리에 털이 많이 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본인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지만 혹시나 어떤 그 호르몬계의 이상,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지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여성 탈모의 원인으로는 또 하나 파마나 염색, 자외선에 노출 등 아니면 머리를 세게 묶는 습관도 탈모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탈모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면 잦은 파마 염색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머리도 너무 세게 묶는 습관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모발의 수적 증가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산 후에, 그러니까 출산한 지 2달이나 한 5달이 지나면 에스트로겐인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탈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폐경하고 난 이후에도 여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탈모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성 탈모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주로 25세,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모발이 가늘고 짧아지면서 주로 가르마 부위가 얇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이에 해당이 된다면 근처에 한의원이나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여성형 탈모와는 다르게 앞 이마가 M자형이나 아니면은 MO자 정수리까지 빠지면서 대머리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안드로겐, 유전성으로 안드로겐성 탈모증이라 해서 남성 호르몬의 과잉 분비라고 될 수가 있고요. 여성 호르몬과의 차이점은 주로 여성은 20대 중반 이후에 시작이 되지만 남성형 탈모는 청소년기, 사춘기 때부터 좀 이른 나이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르몬 양의 증가에 따라서도 탈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소년기에도 대머리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본인이 너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모의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약 치료법이 있는데요. 한약으로 3가지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첫 번째, 탈모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심장의 울화로 보고요. 심장열과 울체된 기운을 풀어줌으로 해서 두피로 열증이 몰리지 않게 예방하고 막아주는 그런 치료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영양 부족이나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오는 탈모의 원인은 결국에는 혈어증, 진액을 보충해주고 혈액순환을 잘 돌려주어 우리 두피의 모낭에 영양 공급이 잘 되도록 순환시켜주고 마지막으로 혹시 두피에 염증이 생긴 지루성 두피염이 있다면 두피 염증까지 치료를 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침 시술을 통해서 기혈순환을 돕고 열증과 염증을 많이 완화시켜주면서 그의 약침요법이라여 두피의 염증을 줄이는 소염 진정작용이 있는 여러 가지 약재를 주사기에 뽑아 경락 혈자리에 놓아줌으로 해서 손상된 모낭과 두피를 건강하게 돌려주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탈모의 원인을 크게 3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심울화가 머리로 올라가서 모공이 벌어져서 생기는 탈모, 그리고 영양 공급이 부족하거나 진액 부족, 혈어증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는 탈모, 마지막으로 두피 자체가 건강치 못하고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피부염 때문에 생기는 탈모로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그 근본적인 원인 질환과 증상을 치료함과 동시에 두피의 건강과 모낭의 머리카락의 건강까지 같이 치료하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한방 치료는 이 호르몬, 단순히 남성 호르몬 수용제 차단제나 스테로이드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나 부작용을 극복을 해주고, 두피 외부만이 아닌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 즉 인체 내부의 문제를 회복시켜주고 건강한 균형을 찾아주어 결국에는 탈모도 우리 몸이 신체가 건강해야 탈모 치료 및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원인 치료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또 탈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탈모에 콩이 좋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네, 이런 질문을 저도 종종 받는데요. 최근 대머리가 증가하는 이유는 식생활의 서구화와 또 생활 환경의 변화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 호르몬의 영향 때문인 탓으로도 많이 돌리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콩으로 만들어진 발효식품, 콩 자체도 좋고요. 두부나 된장 그런 곳에는 이소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특히 우리 몸을 산화된 몸을 갖다가 항산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면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 머리카락이 더 잘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머리카락을 빠지는 게 무서워서 머리를 감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 한 올이 아까워서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나,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은 제가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휴지기 머리카락에서 이미 죽은 모발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명을 다해 정상적으로 탈락하는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그때 머리 감는 횟수라든지 샴푸라든지 샴푸 사용량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머리를 자주 감지 않아서 비듬이라든지 아니면 지루성, 두피염을 유발하면 결국에는 모공 상태나 두피, 피부 상태가 더 나빠져서 탈모를 더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두피는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탈모에 도움되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예풍혈이라고 해서요. 귀 뒤에 보면은 움푹 들어가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귀 뒤에 이렇게 꾹 눌러보면 조금 아프면서 움푹 들어가는 예풍혈자리가 있는데, 바로 여기는 이 두피로 몰려있는 열증을 밑으로 내려주고 순환을 시켜줘서 두피에 몰려있는 열증을 내려줌으로 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모공이 넓어진 모공을 수축시켜주어 두통에도 좋지만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 혈자리니까 기억해 두시고 하루에 30번에서 50번씩 꾹꾹 눌러주면 머리도 맑아지고 탈모에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모의 원인 및 증상, 유형별로 특징 및 한학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